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새벽에 올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오늘 좀 급등할 수 있거나 또는 상승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새벽에 찍어준 종목들이 사실 올라가는 편이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 시장은 상황에 따라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손절 라인을 깨기도 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깨게 되면 또 칼같이 손절하는 게 낫고요. 또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고르는 거고 또 재료나 이슈가 이제 좋은 종목들 이런 걸 가능성 보기 때문에 실제로 또 며칠 있으면 크게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시장 상황을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을 잠깐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영상 찍는 시간은 실제로 11시 7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은 새벽에 나가고요. 미국 시장 출발 분위기가 다우상이 좀 좋았다가 0.04% 밀리고 있고 나스닥 0.30%, 미국 S&P 0.12에서 1.6%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장이 끝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출발 분위기는 좋았는데 나 왔다 갔다 혼조세에서 정확한 결과는 내일 새벽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낮게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미국 이 국제 수익률이 좀 하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시장 초반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애플 0.9%, 아마존 0.76%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12시 1시 지나서 내일 새벽 3, 4시 돼봐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이 좋다거나 시장이 꼭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좋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훈풍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에 제 영상과 함께 꼭 미국 시장도 한번 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몇 번 아침마다 계속 뜨는 영상 중에 네이버의 그 이베이 그 매각 입찰이 있죠. 그래서 한국 맥널티가 사실 대장주로 움직이죠. 그래서 한국 맥널티가 이렇게 생두에서부터 원두 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이런 걸 영위하는 회사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파트너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보게 되면 한국 맥널티가 대장주였었죠. 이렇게 3월 달에도 저런 이슈와 함께 그냥 한번 자 상한가에 가고 자 그다음 바로 상한가를 또 가고 또 날아가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잠잠했죠.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자 월요일 화요일장에 이렇게 이제 21% 급등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사실 나쁘지 않죠.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월봉 5개월선 리틀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죠. 자, 예전 전고점 상황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가 장기로 끌고 간다보다 단기 단타가 맞고요. 일단 월봉 5개월선을 리틀하지 않는 상황은 좋아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게 주봉에서 뚫어줘야 될 5주선을 잘 뚫어줬어요. 이렇게 뚫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5선만 깨지 않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장에 상당히 좋을 수 있어서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자, 일봉에서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아요. 크게 밀릴 수 있고 저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이슈만 다 살아있으면 추가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고 예전 고점까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 맥널티는 조금 신경 써 보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꽤 안 간 게 이제 미넨지나 세틀뱅크인데 사실 이 미넨지라는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추세 먼저 보면 자 아침 영상에서 어제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선이 60개월선은 골든크로스 근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순간 커팅하면 자 요렇게 22,000원, 23,000원까지 갈 수 있죠. 22,000원만 가도 거의 상한가 근처라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미넨지 영업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미넨지를 보시면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4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59.5%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493억 원, 14.8%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30.7%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회사의 분기 매출이 5분기 연속으로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이 미넨지 시총이 이제 2,349억 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매출액이 1,000억, 1,200억, 1,700억 나다가 이제 올해 예상 2,100억이죠. 자기 시총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회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현금유불 2,000%에 다다르고 부채 비율 49%, 나름 재무가 자 굉장히 단단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미네인지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 미네인지의 자회사로 있는 회사가 세틀뱅크죠. 이 세틀뱅크가 뭐냐면, 자, 가상계좌, 폰뱅킹, 간편 현금결제, 피지 서비스를 통한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베이가 옥션하고 지마켓이죠. 이쪽에 이제 그 결제창 뜨는 게 얘네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 세틀뱅크인데, 자, 세틀뱅크도 지난 1분기까지 연속 5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넨지의 자회사고 이제 연결 영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틀뱅크 영업이익까지 미넨지에서 연결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연결 영업이익이 됐든 그냥 자기 본인 매출이 됐든 간에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가 단단하고 실적이 좋은 반면에 월봉에서 미넨지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죠. 높지 않고 이렇게 중간쯤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적으로 봐도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3월달 한 달간 조정 뒤에 4월달에 다시 올라갔다 다시 이제 박스권인데, 이번 달에 5개월선 60개월 뚫는 강한 골든크로스가 생기면 저런 이슈와 함께 급등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추세를 확증짓는 5선 위에 있어요. 이 5주선을 완벽하게 뚫고 나가야 비로소 상승하는데, 예전에는 이 5주선 여기까지 있으면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돌파해졌죠. 보시면 이렇게가 됩니다. 물론 이 미넨지 같은 경우에 좀 괘씸한 게, 예전에도 제가 이 친구 엄청 좋게 봤었는데 이 박스권 돌파를 해놓은 칙하다 다시 무너져가지고 왜 안 돌아나가지 했는데 이번에 돌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순간 급등할 수도 있어서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요. 물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렇게 일봉에서 이제 5일선을 이탈한다거나, 지금 사실 일봉에서는 중요한 매물대 뚫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 위에서 출발해주면 순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슈나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뉴스는 참고사항이니까 5일선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다음에 대응하는 게 나아요. 주봉에서 진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 5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5선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 5선만 잘 타고 올라가고, 저번 주에 벌써 5선을 회복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 선거래일 안에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추세 힘입어서 5선만 이어나가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세틀뱅크인데, 역시 세트뱅크 추세가 좋죠. 5개월선에서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 않는 한 역시 괜찮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모든 종목 이렇게 5선 잘 타고 가다가 급등을 되게 하는데, 이렇게 5선을 이 저번 주에 똑같이 미네처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도 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물론 5선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5선 이탈하면 추세가 깨져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딱 가깝게는 오늘 5일선에 딱 붙여놨는데, 이 두 개의 세 번째 이제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이 친구가 내일 오늘 종가 위에서만 출발해주고 5일선 깨지 않으면 그냥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자, 세틀뱅크도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외도가 나면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세틀뱅크 미넨지도 꼭 관심 있게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고, 대장주인 한국매널티도 이제 대응이 빠르신 분들과 손절각이라든가 어느 자리 꼈나 바로 손절하겠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장주인 한국매널티까지도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점이 교육주인데요. 제가 이 비상교육을 이 새벽 영상에서 많이 찍어드렸죠. 자, 이때부터 새벽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날아가고 이때 또 한 번 날아가고 쉬었다가 오늘 또 날아갔습니다. 교육주는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돼요. 물론 오늘 이제 19%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오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바로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봉에서의 추세가 굉장히 좋죠. 잘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맞고 떨어져야 될 60개월 선을 맞고 떨어졌고, 예전 고점까지 한번 맞고 떨어진 거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조정이 들어왔을 때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요. 또한 일봉에서 보면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고 딛고 돌아나가는 중요한 매수 타임 깨면 이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밑에서 보면 벌써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30% 안 되게 올라온 거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21선까지 살짝 밀렸다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1선까지 돌아갈 때 매수하는 게 좋고요. 내일 만약에 급등해서 올라가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이번 달 종가상 만약 60개선이 올려놓으면 60개선을 지키고 다시 돌아나간 자리가 되죠. 또는 이번 달 말 전에 12,000원대를 찍고 오면 다시 돌아나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이 주식이 땅 튀어서 올라가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는 대로 내비두고요. 다음에 조정권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이 새벽 영상 올려드린 지가 이때쯤이기 때문에 이때 비해서 꽤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일단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시고 깨면 바로 손절, 그러고 20일선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교육주 중에 있죠. 일단 비상교육 제목 잠깐 보고 갈게요. 비상교육이 이 상당히 좋아요. 시총이 1200억짜리인데 매출이 보통 1600억, 1900억 나요. 그러니까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연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1분기 매출 652억 원을 기록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9%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영업이익, 돈벌이죠. 이게 106억 원으로 1년 전 125억 원에 비해서 이 적자에서 흑자로 급반전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죠. 네, 모든 상황이 좋아도 싸게 사야죠, 주식은. 자, 회사에 대한 공부를 끝냈으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60개선 돌파하고 다시 지키고 돌아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달 꽤 올라가서 밀려서 다시 5개월선 근처가 온다거나, 일봉에서 21선을 타고 다시 돌아나가주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만약에 내일 전 급하게 사고 싶다면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해서 깨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21선 근처에 다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서 꾸준히 모아놓으면 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메가스터디 월봉 추세를 보면 아주 좋아요. 꽤 오랫동안 다중바닥을 그려놓고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땅 틀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고점이 16,000원대인데 지금 14,600원대죠. 자, 전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일단 5개월선에서 추세가 유지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회복해 나가고 있죠. 주식은 5주선 회복해주고 나갈 때 굉장히 강력해요. 또한 5주선이 이번 주에 안착해주면 다음 주에 더 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이제 4%또 올랐는데 5일선과 20일선 회복해줬죠. 따라서 5일선에서 땅 출발해주면 예전의 상한가를 시현하니까 앞에 있는 엄청나게 조용한 거래 양수에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 아직 큰 거래량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주봉에서 5수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5수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메가스터디의 영업이익을 보면 자, 영업이익이 109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비 310.3% 증가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같은 기간 매출액이 1330억 원인데 이 친구 시총이 1700억짜리예요. 1700억의 시총을 가진 친구가 해마다 1300억, 1300억, 1400억 이렇게 자기 시총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재무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거고요. 이 주봉에서 옷을 회복해주고 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돌파 또는 내일부터 5일선 깨지 않는 한 크게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CMS에도 볼 건데요. 이 친구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주인데 월봉에서 이제 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럼 60에서 쭉 나간 자리가 있는데 이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면 이 전월의 고점이죠. 이렇게 이제 7,500원대. 이때에 대한 좀 부담은 있어요. 이렇게 20개월선이 툭 꺾인 이분이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고점이 8,400원쯤 돼요.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빼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주봉에서 예전에 이 뚫어져야 될 매물대 다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빠이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CMSED 같은 경우에 일봉의 추세가 좋죠. 5일선 잘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계속 있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CMS에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청담러닝 계열사죠. 이렇게 보시면 청담러닝이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이쪽에 계열사인 CMS에듀가 한몫을 했다고 그래요. 이 CMS에듀 1월 3월 매출 연결 영업이 매출 246억 원인데 전년비보다 이제 8.2% 확대됐죠. 시총이 CMS에듀가 1,300억짜리예요. 1,300억짜리가 매출이 700억, 800억씩 나는데 어쨌거나 상황이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고점만 뚫어주면 그 다음 고점이 8,300원대.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에서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자꾸 돌아나가기 때문에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예전에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상한가 시현하고 날아가면서 4월 7일 날 형성된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그냥 저 어제 뚫었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이 친구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순간 시침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CMS에도 꼭 같이 교육 살펴볼 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대교 같은 종목들인데 대교도 나쁘지 않죠. 이 대교가 이제 영업이익 때문에 좀 문제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른 교육들은 좀 크게 날아가긴 했는데 대교는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좋아요. 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언제냐면 4월 14일 똑같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못 가는데 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한가에 다 붙었는데 지금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종목 들어왔는데 월봉에서 리스크가 약간 있어요. 이게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뚫고 못 뚫고 결정이 되는데 이번 달에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실적 부분이 조금 다른 종목이 약해서 밀리면 자 5개월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일단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항상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5주선 회복해준 다음에 굉장히 강해요. 5주선 회복과 함께 이렇게 상한가 근처 회복해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5선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5주선만 잘 뚫어주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교도 오늘 교육주 관련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한두 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 교육주가 이제 한번 크게 날아가면 이렇게 조용한 돈을 교육주 움직일 때 이만큼 27% 갔다 왔기 때문에 대교도 역시 그에 힘입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그 네이버 신세계 합작으로 이제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 이슈가 있는 민엔지 또 세틀뱅크 한국메널티 살펴봤고요. 교육주 중에 좀 메가스터디나 비싼 교육 이런 쪽도 좋아 보여서 잘 보셔야 되고 CMS나 대교까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